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술. 역시 빨간 책 이야기에 나오는 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마시는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을 켤 때 쓰는 그 알코올과 거의 비슷한 거래요. 프랑스에는 다양한 종류의 알코올 음료들이 있는데 알코올 음료는 농도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분류가 된대요. 첫 번째, 아주 작은 알코올 농도를 포함한 일반 맥주. 이거는 3도에서 4도. 두 번째, 약간 센 알코올 농도의 맥주인데요. 6도에서 7도. 세 번째는 포도주. 적포도주, 백포도주, 분홍빛 포도주. 10도에서 13도. 그리고 네 번째, 식전에 마시는 술. 아페레티프 혹은 익힌 포도주라는데 포르토, 마티니, 파스티스 등 18도에서 20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독한 술. 이거는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본 술인데요. 거기는 되게 흔하죠. 싸고 꼬냑, 위스키, 보드카, 진 등 그게 바로 40에서 50도 혹은 그 이상도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워낙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는 어쨌든 몸에 열을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그거를 마시는 경우가 있죠. 많은 어른들은 일상적으로 상당한 양의 알코올을 마십니다. 뭐 그 많은 어른들 중에 저도 사실 어른이긴 한데 저는 워낙 그 술 자체를 별로 즐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술 마시는 분위기는 좋아하는데 술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 약하기도 하고 술에 약하다고요. 술에. 그래서 술을 조금만 마셔도 정신이 해롱해롱하니까 그럴 바에 막 내가 좀 신촌에서 좀 뭐라고 할까 많은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막 길바닥에 막 너부러져 있고 막 이런 뭐 그리고 아무데나 이렇게 올리는 것들을 보면서 와 나는 저렇게 살지 말자. 나름 이제 결심을 하고 지금 40년을 넘게 중반을 넘게 이제 잘 살아왔긴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이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술이 있으면 반드시 따르는 게 안주거든요. 근데 그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주를 잘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워낙 내가 술을 잘 못 마시는 관계로 안주에 별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음식을 존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음식 하는 게 나한테는 진짜 엄청 중노동이에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부럽기도 하고, 또 미래의 희망? 내지는 뭐 이렇게 소울메이트라면 음식을 하는 걸 이렇게 막 행복하고 즐거운 사람을 소울메이트를 만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리스트 목록 중에 소울메이트를 음식을 잘하는 거, 음식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행복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해요. 그런데 한국의 학교에서 흡연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처럼 다루는데요. 심지어 폭력 가해보다도 흡연이 더 강한 징계를 받기도 한대요. 학교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고 담배를 소지하고 있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담배 소지 발각이 3회에서 5회가 되면은 퇴학을 시킨다는 학교도 있대요. 뭐 흡연 때문에 퇴학당하거나 반복해서 징벌을 받는 학생들은 매우 많은데 만약 학교나 어른들이 청소년 흡연을 금지한 이유가 건강 걱정 때문이라면 이런 학교의 처벌은 지나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죠. 학생들에게 담배의 해로움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징벌을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배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려움과 함께 춤출 수 없는데 그 책 제목에 그런 게 있거든요. 두려움과 배움은 함께 춤출 수 없다.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어른들이 또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징벌보다는 좀 당근 같은
예를 들면 뭐 어떤 그런 거를 뭐 섭취하면 흡입하면 어떤 게 뭐 해롭다든가 뭐 그런 식의 방법도 있고, 내지는 뭐 그 뭐라고 할까, 즐길 수 있는 뭔가를 권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뭐 악기를 다루게 한다거나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림을 그리는 일을 한다거나 뭐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필요 없는 어떤 에너지를 쏟을 필요가 없는 상황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알코올 효과로 넘어가는데요. 적은 양의 알코올도 우리의 오감을 두드러지게 감소시킨대요. 근육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고 외부의 충격에 반응하는 속도도 훨씬 느리다고 합니다. 또한 상상력과 창의성, 비판의식도 현저하게 약화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성적인 능력 또한 감퇴를 한다네요. 그래서 성적 욕망은 높아질지라도 그 능력이 딸린다는 얘기죠. 능력이. 우리가 독한 술을 단숨에 들이킨다면, 예를 들어서 위스키 반병 정도를 단숨에 털어 넣는다면 바로 즉사할 수도 있대요. 어른들 중에 이렇게 마시고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래전부터 마셔와서 그의 신체 기관들이 알코올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마비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감각들이. 그리고 알코올은 심리적 중독을 가져와서 음주량을 제한할 수 있다면 심리적, 사회적 중독 상태가 아직 극단적인 위험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일상적으로 마시는 술의 양이 상당하고 그 양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면 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각한 파멸을 맞을 수도 있고, 직업적으로도 만성적인 알코올 중독 상태라면 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대요.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한 폭주를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알코올에 종속되어 있는 셈입니다.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을 치료하는 일은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래요. 이미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에게서 알코올을 완전히 빼앗으면 그 사람은 거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다고 하네요. 그들은 심각한 환각과 환청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갑자기 박쥐가 눈앞에서 날아다니고 괴기스러운 상상 속의 동물들이 나타나기도 한대요. 아니면 끔찍한 비명을 듣기도 하고 마치 자신이 협박당하고 학대받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한대요. 이러한 증상은 독한 술에 중독되어 있는 알코올 중독증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데요. 포도주나 맥주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들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보다는 훨씬 덜 고통스럽고 덜 요란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 또한 마냥 간단하고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원이나 재활센터에 입원을 하는데요. 정해진 치료 절차를 밟아야 한대요. 우리가 지불하게 되는 술값에도 담배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의 세금이 매겨져 있거든요. 고스란히 국가의 수입이 되는 거죠. 막스 베버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국가는 뭐라 그래야 되죠? 합법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기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딱 걸맞는 말이네요. 그죠? 담배나 술에 세금을 매겨서 그 수입을 하고 그것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폭력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 술값과 알코올값에, 담배값에 지불할 그 돈을 잘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악기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평소에 버킷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게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모아둬서 뭐 번지 점프를 한다거나 뭐 행글라이더를 탄다거나 아니면 뭐 세계 여행을 한다거나 이렇게 건전한 방법으로 자기를 단련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술에 취한다는 것, 술을 아주 조금 마시면 두 잔에서 네 잔, 우린 가벼운 술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럴 때 느끼게 되는 술 기운이란 것은 그저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죠. 제가 이제 심장이 좀 약한 거로 술을 마시면 이렇게 비실비실 웃어요. 실없는 인간이 되는데, 근데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정도 선에서는 괜찮은데 그것을 정도를 넘으면
네 잔에서 그 몇 배가 되는 거를 마시면 이제 감각이 마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일반적으로 이럴 때 느끼게 되는 술기운이란 것은 그저 약간 기분이 좋은 상태로 머무른다고 하는데 활력이 느껴지고 몸이 더 가벼워지고 자기 억제의 습관이 위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부끄러움이 줄어들어서 평상시라면 감히 할 수 없었던 말이나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생긴대요. 이런 가벼운 술기운은 모임의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대화를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 재즈 싱어, 트럼펫 최근에 영화에 나왔었는데 갑자기 그 영화 제목이 챗 베이커였나? 그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 그 이면에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억제하는 말하자면 우리들을 나 자신을 자기를 검열하는 시스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다 보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 엄청난 그게 뭐 피해의식이 될 수 있고 내지는 그게 억제가 되면은 이제 병으로도 전이가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암 같은 거 그거는 주부들이 많이 걸리죠. 왜냐면 이제 주부라는 것이 한 2, 30년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에 이제 자기를 적응시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며느리들은 자신의 속내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의 그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속마음과 상관없이 외부의 어떤 그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게 10년, 그러니까 1년, 5년, 10년 이렇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우울증에 걸리거나 이렇게 조울증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컨트롤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려서 막 지독하게 고생하는 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문화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충격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근데 이제 우리 라인에 13층에 사는 젊은 친구가 이제 이탈리안 남자랑 이제 결혼을 해서 이렇게 삶을 꾸려가는데 되게 건강한 삶을 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정말 깜짝 놀랐던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한 달 동안 이탈리아 시댁에 이제 머물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시어머님한테 너무 죄송하니까 어머니 뭐 좀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 그러면 네 방 정리해라 라는 말씀이 다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댁에 하루를 가든 이틀을 가든 당연히 일어나서 밥을 지어야 되는 거고 무슨 뭐 일을 할 때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의 어떤 한국의 전형적인 며느리의 상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의 어떤 갇힌 사고들을 깨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뭐 무언의 그 항의를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말만 하고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조리 있게 현명하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래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무슨 막말로 그 상대의 그 부모를 뭐 부모의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사는 건 결혼한 건 아니잖아요. 각자의 자기의 삶이 있는데 이 한국이란 나라가 그래서 젊은 청춘들이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앞장서서 그 문화에 저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B급 며느리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영화도 사실 제 모습도 약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며느리가 의식적으로 부모 시댁을 안 가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거 며느리를 탓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타짜거든요. 며느리도 시부모도. 그러면은 타짜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소외감, 그 소외감과 박탈감을 자기가 느끼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댁 가는 거를 거부해요. 그리고 다행히 남편이 그거를 또 역시 받아줬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됐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삶은 제가 볼 때는 그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나 아까 이제 대화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나 이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술이 들어가면 가볍게 취한 상태일 때 사람들은 종종 술을 더 마시게 된대요. 그래서 술이 몸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금세 술에 취해버리는 상태에 도달하고 점점 통제력을 잃게 되고 말을 똑바로 하지 못하거나 한 말을 반복하게 되고 눈앞의 것이 흐리게 보이거나 두 개로 겹쳐서 보이기도 한대요. 목소리는 점점 커지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공격적인 행동과 거친 언사를 내뱉기도 한대요. 급기야 모든 언행에 대한 제동장치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음 날이 되면 후회할 짓들을 하게 되고 만대요. 여기서 계속 더 마시면 일단 취해버리면 사람들은 종종 더 마시게 되고 취한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을 하기 힘들거든요. 사람들은 완전히 맛이 가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알코올 독성에 완전히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거래요. 이쯤 되면 비틀거리면서 걷게 되고 완전히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게 되고 격렬한 구토가 일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게 되고 그 다음날이 되면 전날 있었던 일 했던 말들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수가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또 20대 때 많은 그런 광경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추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잖아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술을 되게 많이 좋아하셨는데 술을 드시고 나면은 꼭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내성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평소에 이제 그 자신들의 감정을 억눌렀다가 술 기운으로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물건도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목격을 했기 때문에 술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술을 통제할 수 없다면 아예 그냥 술을 그냥 즐기지 말자. 좀 이런 취지의 사람이라서 저는 좀 건전한 놀이를 많이 좀 갈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해금을 연주한다거나 노래를 부른다거나 춤을 춘다거나 뭐 이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그냥 그 필라댄스라고 하는데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음악 내지는 왜 그날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땡기는 음악들이 있어요. 그럼 그 음악 틀어놓고 그냥 마구잡이로 추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힐링의 역할인데요. 그런 식으로 어떤 건전한 자기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 해방구를 찾는 거는 우리들의 개인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숙취와 두통으로 넘어가면요. 가볍게 취한 상태는 그 어떤 부작용도 불러일으키지 않는데 그러나 많이 마셨을 때 그 다음날 아침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목이 타는 경우가 많아요. 심장도 아프고 구토도 나오고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아픈 증상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대요. 시원한 물에 머리를 담그거나 맑은 공기를 마시거나 약간의 산보를 하는 것 정도가 상태를 조금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술 마신 후 머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너희에게 묘안을 가르쳐 주려고 나설 거예요. 하지만 그 어떤 묘안도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두통약을 먹음으로써 분명 고통을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약을 남용하는 것은 곤란해요. 특히 몸에 아직 알코올이 남아있을 때 몇몇 진통제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알코올은 결국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독한 알코올을 다량 섭취하게 되면 몸의 모든 기관들에 물이 부족해지거든요. 당연히 뇌에도 수분이 부족해지죠. 이로 인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이 뒤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다음날 머리가 덜 아프려면 자기 전에 물을 두세 잔 마셔야 부족해진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대요. 물에다가 소금을 약간 섞어서 마시면 더 효과적이고 또 소금은 몸에서 수분이 제거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다음날 아침 덜 고통스럽게 깨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너무 짧은 시간에 급하게 마시지 않는 것. 술을 한 잔 마신 여파가 몸에서 사라지는 데는 약 1시간 15분 정도가 소요된대요. 6시간 동안 술 20잔을 마셨다면은 마지막 잔을 들이킨 후 약 20시간이 경과돼야 몸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같은 시간 동안 10잔만 마셨다면 몸이 정상화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6시간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술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 다음에 또 만나요.